저는 소화기내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방접종 및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그렇다면 면역 조절제를 복용하는 우리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적인 질병 경과를 가지는 질환으로 질병 치료에서 다양한 면역 조절 약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질병 초기에 면역 조절 치료를 시작하면 질병의 경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아자사이오프린, 6-멀캅토퓨린뿐 아니라 항 TNF 제제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장기간 유지 치료하는 전략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질병 치료를 위해서 면역 조절 약물의 사용이 증가하면 덩달아서 기해 감염의 위험도 동반하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6,000명 이상의 크론병 환자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질병의 활성도뿐만 아니라 항 TNF 제제, 스테로이드 제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중증 감염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욱이 염증성 장질환은 질병 자체에 의한 면역 결핍, 장관의 염증이나 수술에 의한 방어 체계의 손상, 그리고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해서 기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기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별 검사와 특히 예방 접종이 권장이 되고, 이것은 중요한 질 지표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B형 간염에 의하여 연간 6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한다면 50% 이상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진료에서 예방접종률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률은 약 37.5%, 아래쪽에 폐렴구균의 백신의 접종률은 6.3%에 불과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실질적인 예방접종의 전략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검색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연령별 그리고 질환별 접종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이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께서는 진단하는 즉시에 나이나 위험 인자, 그리고 과거 예방 접종 및 감염 질환에 대한 병력을 확인하고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서 항체 보유 유무를 확인한 다음 면역력이 없는 경우 즉시 예방 접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면역 치료 중간에는 예방 접종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또한 약독화 백신은 금기이기 때문에 진단 직후에 환자의 면역 상태를 평가해서 적절한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료 경과 중에 면역 조절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환자의 면역 상태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치료 전에 미리 필요한 예방 접종을 시행해야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면역 억제 상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레드니졸론 20mg을 기준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2주 이상 투여했거나 3개월 이내에 중단한 경우, 아자사이오프린 6-멀캅토퓨린의 면역 조절제를 유효 용량 투여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중단한 경우, 메소트렉세이트 또는 칼시뉴린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인플렉시맙이나 아달리무맙과 같은 항 TNF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백 열량 영양 실조증이나 비장 기능 저하증, HIV 감염 등도 면역 억제 상태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활성화 백신이라 함은 환자의 면역 상태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투여할 수는 있지만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면역 조절 치료의 최소 2주 전에 투여 완료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약독화 백신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 치료 기간에는 금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면역 치료를 시작하기 최소 4주 전에 완료하고 면역 억제 치료 종료 후 3개월까지는 투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 예방접종에 대해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면역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권고되는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모든 연령에서 일반 인구에 비해서 인플루엔자의 유병률이 높고 특히 20세 미만에서 유병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30일 이내 폐렴 발생과 입원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작용이나 질병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면역 조절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며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돌보거나 함께 거주하는 분들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 감염증도 염증성 장질환 진단 첫 6개월 내에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크론병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다른 세균성 감염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고 장기 면역조절 치료와 만성 질병이 폐렴구균의 감염 위험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필수적인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18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장영구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13가 백신과 23가 백신 두 가지를 모두 맞으셔야 합니다.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먼저 13가 백신이 권고되고 최소 8주 이후에 2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한 후에 23가 백신을 추가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23가 백신을 이미 접종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23가 백신 이후 13가를 맞는데 이때는 최소 1년 후에 맞을 것을 권고하고 65세 이전에 접종하신 분들은 5년 이후에 23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인 염증성 장질환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이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재활성에 의해 발생하는 대상포진이 성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감염 질환이고 면역 억제 시에 발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라서도 일반 연구에 비해서 크론병이 2.1배, 궤양성 대장염이 1.4배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대상포진의 발생 위험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은 IBD 진단 초기에 조스타 백신을 포함한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면역 조절제 투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4주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혈청 검사 결과에 따라 접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 조절제 투여 중에는 접종이 금기되게 되고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 후 최소 3개월 뒤에 백신을 접종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장영구학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예방접종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시에 주치의 선생님과 이에 대해서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독감과 폐렴구균, 그리고 이제 이런 대상포진 백신뿐만 아니라 A형 간염과 B형 간염, 인유두종 바이러스, 파상풍 디프테리아 101회,
MMR, 수막구균, 수두 등의 백신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치료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신 중에 항-TNF 제제를 투여받은 여성 환자에게서 출산한 신생아의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이제 인플릭시맙이나 아달리무맙 모두 태반을 통해서 태아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후 6개월 이내까지 신생아의 혈액에서는 해당 약물이 검출될 수 있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이 기간의 약독화 백신, 특히 BCG의 경우에는 투여하지 말고 이제 생후 6개월 이후로 투여 기간을 조정해야겠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관련하여 좀 더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코비드-19 대유행 시기 예방 접종은 이전 앞선 5년과 비교를 해서 급격히 감소한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의 중복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가 더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들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백신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예방 행동 수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대한장년구학회에서는 장건강 톡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